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정말 어마어마한 키보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얘 이름은 얼티밋 해킹 키보드라고 하는 애인데 정말 미쳤어요. 참고로 인터넷에서 이 제품을 발견하고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사려고 하다가 유튜브 버러지 한번 했습니다. 메일 보내가지고 대한민국 남캐민이 어떻게 안 되겠어요? 그랬더니 헝가리에서부터 바로 물건을 선물해 주셨어요. 땡큐. 근데 이 키보드가 정말 좋거든요. 왜 좋은지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자, 지금 팜레스트도 설치를 했습니다만 얼핏 보기에는 그냥 갈축 기계식 미니 키보드입니다. 이게 다냐? 절대 아니죠. 이게 그냥 물론 그냥 쓸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서 잘 봐요. 뾰로롱 이런 식으로 여러분 분리가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 이 간격이 얼만큼이 됐던, 이 각도가 어떻게 됐건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최적의 포지션으로 놓고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참고로 2번씩 유저라면 이 B키가 왼쪽에 붙어있는 게 좀 신경이 쓰이실 수도 있을 텐데 저는 3번씩 유저라 가지고 이게 완벽하고요. 이게 정 싫다 하시면 이걸 붙여가지고 뭐 하나짜리로 써도 상관없으니까 그거는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뒤쪽에 보시면 나사구멍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여기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리를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리를 조절해가지고 얘를 이런 식으로 눕히거나 이런 식으로 낮추거나 또 이걸 이런 식으로까지 각도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이냐? 아니죠. 이쪽에 보시면은 단자들 많이 보이시죠 여러분? 이게 총 4가지 모듈이 있는데 키 클러스터 모듈, 트랙볼 모듈, 트랙 포인트 모듈, 터치패드 모듈, 이렇게 4개를 자기 취향에 맞게 사가지고 이 싹 저 싹에다가 붙여가지고 또 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만 모듈들은 아직 출시 전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그럼 이게 다냐? 아니죠. 제가 볼 때 얘를 정말로 강력하게 해주는 기능은 바로 레이어 기능인데요. 여기 보시면 모드키라고 있어요. 이게 참고로 이쪽에도 있고 스페이스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2개가 있는데 모드, FN, 그리고 마우스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각 키들을 누르고 있으면 누르고 있는 동안에 완전히 새로운 키보드의 배열이 탄생한다고 보시면 돼요. 또는 2번 타당 누르면 여기 지금 불이 들어와 있죠. 이렇게 하면 토글 모드라고 해서 완전히 그 모드로 넘어간 거고요. 다시 이렇게 하면 돌아옵니다. 그럼 각각 레이어에 어떤 키들이 세팅이 되어 있는데, 일단 여러분 이 밑에 같은 데 보시면 조금씩 인쇄되어 있는 키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드를 누른 상태에서는 말하자면 이거는 방향키, 엔드, 홈, 페이지, 업, 다운, 뭐 딜리트 이런 쪽으로 다 활용이 가능한 거예요. 위쪽에서는 물론 이제 F키를 활용을 가능하고요. 왼쪽에서는 또 뭐 탭 이동이나 새로운 탭을 뭐 열거나 닫거나 하는 브라우저 상에서 사용 가능한 키들이 할당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키보드를 사면 같이 딸려오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이게 정말 대박입니다 여러분. 아까 키보드로 보신 바와 같이 이게 베이스 레이어인데요. 이쪽에 모드를 누르면은 어떤 식으로 작동할 거냐, 이 모드 키를 누르고 있을 때는 여기 뭐 방향키랄지 이런 키랄지 이런 식으로 다 지금 할당이 되어 있죠. 굉장히 보기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FN 키를 눌렀을 때는 어떤 식으로 키들이 작동할 건지 이런 식으로도 여기에 쭉 또 보여져 있고, 마우스 키를 눌렀을 때는 어떻게 할 건지도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불편하게 누가 키보드를 가지고 마우스를 조작을 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근데 이쪽에 보시면은 마우스의 가속이나 감속이나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굳이 만지지 않고 기본값으로 하더라도 지금 여기 커서 잘 보세요.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키보드만으로 조작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게 부드럽게 움직여가지고 생각보다 쓸만합니다. 이게 다냐? 여기 가속 버튼하고 같이 누르면 조금 더 빨리 움직였다가 또 감속 버튼을 누르면은 더 천천히 움직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가속, 감속까지도 있고 움직임이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생각보다 키보드로 마우스 조작도 가능하더라고요. 이쪽에 보시면 뭐 가속 버튼, 감속 버튼 있죠. 그리고 물론 좌클릭, 우클릭 이런 것도 가능하고 좌우, 상하로 이렇게 스크롤까지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FN 키를 누른 상태에서 숫자 키를 누르면 이게 전환이 되는 게 뭐냐면은 자기가 무수히 많은 조합들을 설정을 미리 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축키 한 번으로 자기가 미리 설정해놓은 배열로 한 번에 탁탁탁탁 바뀔 수도 있고요. 또 놀라지 마세요. 여기 있는 모든 키 하나하나들은 자기가 100% 완벽하게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T키 하나에다가 여러분 제가 뭐 T도 있지만 여기 무수히 많은 자기 마음대로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뿐이냐, 여기 캡처 버튼을 눌러가지고 내가 키를 눌러가지고 녹화를 시킬 수도 있고요. 여기 뭐 Shift나 컨트롤이나 옵션이나 커맨드 아무거나 자기가 조합을 해가지고 설정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세컨더리 롤은 뭐냐, T를 한 번만 눌렀을 때는 T로 작동을 하지만 이걸 T랑 다른 거랑 같이 눌렀을 때는 어떤 식으로 또 작동을 할 건지 그런 것까지도 설정이 가능해요. 그뿐만이 아니죠. 아까 전에 제가 레이어 얘기했죠. 레이어를 갖다가 이 키를 누르고 있을 때는 다른 모드로 돌아갈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설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이거를 토글 모드로 아까 얘기했죠. 그냥 한 번만 누르면은 계속 그 모드로 넘어가게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누르고 있으면 마우스로 작동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있고, 또 여기 매크로까지도 있어요. 내가 이 키 하나만 누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뭐 이 단축키를 누른 다음에 이 문자를 입력하고 나서 리턴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원하는 사이트를 이동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키 하나를 또 할당할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키맵,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배열을 해가지고 저장을 해놓을 수가 있다고. 그 키로 한 방에 넘어갈 수 있도록 설정을 하는 그러한 메뉴도 있어요. 이 소프트웨어가 정말 너무나도 강력한데, 이거는 웹상에서 한번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링크를 써놓을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브라우저 상에서 들어가가지고 한번 테스트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사실 이런 단축키 같은 거에 별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좀 불편하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 이전부터 여기 하이퍼키라고 설정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방향키 대신에 쓰고 그랬었거든요. 여기서 방향키 하려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이게 하루 종일 몇백 번을 하다 보면 시간 낭비가 굉장히 큽니다. 얘처럼 여기에 방향키가 여기 있어서 그냥 이거 누른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방향키 움직이고 하는 게, 이게 해보면 어마어마하게 편안하는 걸 여러분 정말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 정말 정을 붙이고 오랫동안 사용해보고 싶은 키보드입니다. 다만 제가 현재로서 생각하는 단점은 아서번스에, 이게 너무나도 편하게 자기 맛대로 이게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중독되면은 다른 키보드를 쓸 수가 없습니다. 물론 뭐 계속 이것만 쓰면 되긴 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 가볍게 뭐 출장 가거나 뭐 이럴 때 노트북만 가져가고 싶거든요. 그럼 이제 소프트웨어도 쓸 수가 없고, 또 뭐 카라비너 이런 걸로 세팅을 한다고 해도 뭐 스페이스가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지가 않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적으로 모방을 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해가지고 아무래도 좀 혼란을 피할 수 없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 이걸 살 때 이제 스위치를 고를 수가 있는데 제가 갈축으로 골랐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카일 제품을 씁니다. 뭐 키감이 전혀 나쁘지 않고 좋기는 합니다만, 개인적으로 이제 체리사 스위치가 조금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살짝 아쉬웠고요. 그 이외에도 요 팜 레스트가 굉장히 고급지고 좋은데 이게 별매품이거든요. 요게 없이는 얘가 조금 높은 편이어가지고 손목이 약간 좀 올라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좀 피로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큰 단점, 바로 가격인데요. 이 키보드가 240불, 그리고 팜 레스트가 55불이에요. 이 두 개를 세트로 다 사면은 거의 리얼포스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만한 값어치가 있느냐? 뭐 이건 여러분들이 판단할 몫이고, 저 개인적으로는 키보드는 너무 좋은데 이게 30만원 이상 값어치를 하는지는 제가 조금만 더 써보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길에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이게 어떠한 키보드라는 거 설명만 드렸고요. 앞으로 조금 더 제가 길게 써보고 나서 또 그 소감을 말씀드려볼까 싶어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비디오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뒤로 가세요.